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네. 당초 다음 주 초쯤에 이제 관계강요 회의가 열려서 공식 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조금 미뤄질 것 같다고요? 네, 오늘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담당 장관이거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방식을 27일에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네.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거고요. 지금 구체적인 결정 시점을 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반발이 좀 심한 상황이었고, 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공식 결정을 27일은 아니고 다음 달 이후로 일단 미루기로 네. 했다고 알려졌어요. 저번에 근데 저희가 이야기할 때도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사실 바다라는 게 장벽이 없으니까 예. 돌고 도는 거고, 이웃 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심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시간 문제상 제약이 있어서 결정을 하긴 할 텐데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마카롱 TV님이 고독한 가을 노재필 기자님 찾네요. 네. 데이비드 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 아니라 거의 겨울 같은 날씨 같다고 요즘 강민승님이 네, 말해주셨고요. 맞아요. 네, 오늘 엄청 추웠죠. 예, 네. 설이 낀 곳 많을 텐데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정유현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레드입니다. 맛있는 거 드셨네요. 저녁을 제육볶음, 오징어채 볶음 드셨대요. 아우, 맛있겠다. 볶음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지단이님이 북한산에 단풍 들었냐고 여쭤보시는데 좀 이따 GRE 기상캐스터 나오면 물어볼게요. 네. 또 북한산 전문 기자도 저희가 또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분께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의 두목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노재필 기자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한산에 단풍 들었나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을 때 한 500고지 정도, 500m 정도 높이에서는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번 주에 가면 조금 더 내려갔겠죠. 네. 거의 북한산 특파원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매주 진짜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북한산에 야간산에 가면서 한번 라이브를 한번 할까요? 오. 안 나오고요. 네, 큐시트 산책을 거기서 현지지네. 조난당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북한산 산책이 되겠는데요, 거의. 네. 사실 뭐 그 지금이 이제 등산 가을이 끝자락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끝자락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등산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면 추워지면은 뭐 저체온증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새벽에 등산할 때는 이렇게 살얼음이라고. 살얼음이 좀 그러는데, 예. 미끄러워요. 낙엽이 미끄러면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전 낙엽도 작년에 한번 젖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전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뭡니까 저기 눈 올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아이젠. 네. 아이젠을 잘못 낀 거예요. 아. 앞뒤를. 그래가지고 계단에서 북한산에 딱 그냥 곧바로 박았어요. 박아가지고 찢어졌는데. 아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를 이제 살펴주셨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냥 네. 잘못하면 진짜 큰일 큰일 나요. 났네요. 그럼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여기 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게요. 첫 소식부터 갈까요? 네. 네, 오늘 첫 소식은 백신 접종 후에 그 사망한 곳 의심 사례들이 네네. 이제 3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님께서 제 피로파 오늘도 늠름하시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은 제가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양천구에서도 이제 73살 남성이 분이 돌아가시는 네. 일이 있었고, 대부분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그리고 네. 이제 대부분 60대 이상인데 기저질환이 없는 분도 있긴 한데 뭐 대부분 이제 뭐 당뇨나 협심증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좀 네. 한 가지 질병 정도는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어제 뉴스 이후에 이제 어제 저녁 이후에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제조 번호가 같은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한 사례도 처음으로 확인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4시 기준 25명이었잖아요. 네네. 그분들 중에 2명이
이 스카이셀블루 뭐 사과라는 그런 이 네. 백신을 같은 제조 번호를 했고, 네. 그다음에 2명도 역시 다른 날 제조된 같은 번호의 그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는데, 네네. 방역 당국이 원래 같은 제조 번호와 같은 독감 백신을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당 백신에 대한 접종을 중단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어요. 그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회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원래 한 대책을 7시 정도에 나온다 그랬다가 지금 네. 늦어지고 있죠, 사실. 네. 7시에 나오면 저도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한 6시 반쯤에 긴급히 문자를 이제 보내서 취재 기자들한테 8시 이후로 연기가 될 것 같다. 네. 근데 왜냐면 이게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좀 목소리가 그렇죠. 엇갈리다 보니까 일선에서 좀 혼선을 빚는 것 같아요. 네. 다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좀 접종을 연기하자라는 네, 잠정 그런 연기하자. 그래서 네. 뭐 백신학회에서는 그래도 맞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혼선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자체마다 또 그게 입장이 좀 달라가지고 네. 어떤 지자체는 뭐 계속 하라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뭐 하지 말라고 공고한 데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그 제주와 대전 등의 한 70여 개 병원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이게 중단했다고 그래요 지금. 중단했고 그래서 뭐 그 질병관리청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 그렇죠. 이런 일관성 얘기를 있는 하고 목소리를 내야지. 네, 네.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맞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헷갈려요, 헷갈리기만 진짜. 하고 약간 공포 혼란만 더하고 좀 걱정과 우려만 더 부추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질병관리청이 논의하고 있는데 네. 오늘 회의를 한 거죠, 사실은. 네. 아리둥절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네요. 정준하랑 노기자의 공통점이 머리 다쳐서 바보가 됐다고. 네. 뭐 이런 댓글을 읽으셨어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네. 정준하는 왜요? 갑자기 소환되니까. 아, 그러게요. 아이 뭐 그러게요. 아닌데요. 그럼 유명인이니까.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5명이 나왔어요. 네. 많아졌어요. 이게 뭐 이틀째 세 자리인데 42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네. 지금. 가장 많은 숫자고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1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 있는 그 요양병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경기도 광주의 그 SRC 재활병원에서는 이미 누적 확진자가 120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 네네. 아무튼 뭐 이게 지금 과연 그 다시 이제 급증으로 가는 어떤 그런 조짐인 거냐 네. 이게 좀 관건인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됐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뭐 세 자릿수 그렇게 벌써 세 번째예요. 그러네요. 이게 네. 잘못하면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요양병원 같은데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의 어떤 감염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부중상 감염이 확인돼서 네. 숫자가 좀 추가되는 면이 있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그 독성이 조금 약해져서 감염 증상이 없이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다라고 보는 의견도 일부 있긴 하던데 네네. 아무튼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나쁜 거니까 네. 좀 진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심은정님께서 설마 2단계 상승되는 거 아니겠죠라고 걱정을 나타내 주셨는데 네.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오늘 뭐 기사도 봤지만 1단계 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술자리 못 하다가 막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약속이 엄청나게 막 약속들이 생기잖아요. 생기고 네. 저 같은 경우도 갔더니 식당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꽉꽉 차고. 예, 네, 좀 맞아요. 비슷해졌어요 예전이랑. 그래도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먹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스크를 맞아요. 많이 쓰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마스크를 쓸 수는 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든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좀 네, 다들 그래도 이 상태에서 더 많이 안 늘어서 단계가 상승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술을 저도 꽤 오랫동안 안 먹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지난주부터 약속이 생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아,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는 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먹어야지 덜 힘든데. 예. 이게 혈중의 알코올 네. 농도가 일정 수준에 유지돼야 되는데 싹 빠졌다가 다시 채워지니까 좀 힘들군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오늘 유독 또 피곤한 것 같아요. 다른 주보다. 힘드시면 이제 금주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쉬운 문제인데요. 아니 이게 또 제가 또 인기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또 원하시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럴 수는 없군요. 예.
네. 사내에서도 인기가 참 많아집니다. 우리 노재필 기자는. 장민철님이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런 듯 상처받지 마세요 하셨는데 아까 그 정준하 씨 얘기인가 봐요. 아, 정준하 씨를 제가 좋아하는 데서 TV에서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꽃집 하시잖아요. 예. 아, 꼬치집 하세요? 어디서 하세요? 그 저희 강남 쪽에서 이런 거에 또 가보셨어요? 정통하시네요. 뉴스로 봤습니다. 네. 한번 가시죠. 거기. 네네. 전 옛날에 그 이마룡 개그맨 이마룡 그분이 하시는 술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래 이 말이. 갑자기 다 소환되고. 근데 그분이 하는지 모르고 갔는데 그분이 주인이더라고요. 아무튼 네. 왜 이? 네, 다음 소식을 갈까요? 시간을 때워야 돼요. 네. 최악의 생기스트 오기 전까지. 네. 자, 윤석열 후폭풍이라고 제가 제목을 해놨는데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제 대검 국감이 새벽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자정 네, 넘어서까지 네, 진행이 네. 됐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임기가 끝나면. 근데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라는 이제 해석을 가지고 이제 정치권 특히 여의도에서 이제 오늘 말들이 나왔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라는 말은 좀 의미심장하죠, 네. 사실은. 네네. 어차피 뭐 지금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원래 그런 자리에 그렇죠. 있긴 네, 한데. 네. 전에는 사실 뭐 정치할 생각 없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좀 작년 7월에는 뉘앙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뉘앙스가 달라진 거예요. 1년 좀 지나서. 근데 여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할 거면 정치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야당에서는 약간 좀 다른 뉘앙스인 거예요.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야권 인사로 이제 인식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분이 정치인이 된다면 네. 결국은 뭐 지금 상황에서 여당보다는 야당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야당은 지금 뭐 대선 주자도 별로 뭐 변별한 대선 주자가 없고 하니까 뭐 그 어떤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뭐 야당에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 뭐 이런 거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깨면서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게 좀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오늘 그 홍준표 의원이 오늘 페북에 이런 걸 남겼다고 그래요. 네네.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로 운운하는 건 아무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다. 좀 불쾌했군요. 본인이. 그러니까 딱 요 표현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고민을 딱 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정확하게 담고 있는 그 내용이네요.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대검찰청에는 이 화환들이 막 왔대요. 오 무슨 화환? 2년 뒤에 윤석열 총장을 청와대로 보내자라는 화환이 왔다는데 많이 왔나 봐요. 네, 많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 댓글에 홍준표도 윤석열이 정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임이라고 남기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나경원 아들의 어떤 그 관련된 기사인데 네네. 나경원 아들이 이탈리아 서울대에서 하는 그 포스터 발표에 네. 일 저자로 이제 이름을 올리고 이탈리아에 가서 그걸 발표를 하는데 대학원생이 사실은 갔거든요. 근데 본인 직접 안 가고. 공동 조자 형식으로 갔는데 네. 사실은 그 서울대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학생은 기여한 바가 거의 없어서 공동 조자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대리로 발표하러 이탈리아에 간 것조차도 문제다라는 그 자체 그 조사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국감장에서는 뭐 오히려 서울대 쪽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뉴스는 고은상 기자가 뭐 제작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SAT인데 그 용인외고라는 데가 이제 그 SAT 테스트 센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시험을 보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거긴데 네네. 원래 7일 날 이곳에서 이제 시험을 치를 예정인데 네. 그게 이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시험장을 잠정 폐쇄했는데 거기 교직원 한 분, 그러니까 교사 한 분이 이제 경찰에 이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인데 네. 참 이게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뭐 혐의가 뭐냐면 시험지를 그분이 사진으로 찍어서 브로커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교사가. 그래서 이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 신청을 했는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그런 식으로 이제 빼돌림 시험지로 아이비리그 같은 대학을 간 학생이 한 26명 정도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데 26명이나요? 네. 학부모에 대해서도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인천 화재 다음 거 뭐죠? 다음 거 인천 화재 말고 제가 준비한 게 일단 인천 화재 맞죠? 맞아요. 네. 인천 화재 오늘 그 동생이 숨졌잖아요. 네, 네.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학교에 이제 가고 이제 친구랑 작별 인사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들 좀 호전됐다고 얘기를 해서 되게 네.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주변 분들 이웃분들도 보니까 인터뷰 손하늘 기자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좀 다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들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 화재가 사건 났을 때부터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마지막 네. TV 토론이 있었는데 이 소식도 저희가 보도를 할 건데요. 네네.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이제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했는데 바이든이 김정은 위원장 깡패다. 너 깡패랑 사이 좋다고 왜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다음 소식은 성추행을 알렸던 입단속부터라는 건데 그 국내 유명 의류업체에서 팀장급 여자 팀장급 사원이 그 네. 후배 사원을 성추행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 업체의 네.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피해자는 오히려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해서 퇴사를 한 상황이고 네. 이게 항상 네. 이런 성추행 뭐 직장 내 이런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거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 오히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결국 이 상황을 그렇죠. 못 견디고 나가게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조사를 진행을 하고 가해자랑 피해자를 또 분리시켜 놓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네네.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잘 안 지켜지는 그런 일이 많은 거죠. 자, 다음 뉴스는 제보는 MBC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조금 출고된 기사를 약간 예. 공포 영화 같아, 공포 영화. 오. 네. 이게 뭐냐면 그 부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젯밤에 있었던 일인데 차로 한가운데 남성이 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차를 막아서더니 점점 차량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자가요? 여자가 혼자 타고 있어요. 차. 여자가 차 차- 안에 여성 운전자가 혼자 타고 타고 있는데 있는데 어떤 남자가 온 남자가 거죠. 밤에 그냥 그 차로 다가오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래서 여성은 그 운전자 겁먹고 이제 뒤로 후진을 한 거죠. 예, 예. 그랬더니 뭐 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이랬다고 그래요. 어우 네, 그래서 정말 공포 영화 같네요. 왜 그랬어요? 지금 몰라요. 남자 도망갔어요. 아. 경찰이 좀 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뉴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오셨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예, 여유 있게 네. 해주시죠. 예. 자, 구글 플레이를 하게 되면 결제료라는 거를 내나 봐요. 내나요, 진짜? 내죠, 그 뭐. 그러니까 유료 유료. 어플 같은 경우는 돈을 예. 하고 하니까. 비싼 한 건 번도 10,000원 유료 정도 써본 적이 있고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배달의 민족도 안 하시고. 그렇죠. 모바일이랑은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산을 아무튼 뭐 사랑하고. 10,000원짜리 게임을 하나 결제를 하면 3,000원을 수수료로 떼간다고 그래요, 그동안. 네. 구글이. 근데 뭐 앞으로 가맹점 수수료보다 더 높게 떼가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웹툰, 음악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떼간다고 하는데 아, 근데 문제는 그 3,000원을 가지고 통신사랑 1,500원씩 나눠 가졌대요. 아. 3,000원을 네네네. 떼가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소비자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걸 이제 통신사랑 구글이 나눠 가진 건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스마트폰을 처음에 받았을 때 구글을 다른 앱 말고 구글 앱을 까는 조건으로 이제 어떤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일고 네. 있죠. 네네. 한국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아무튼 뭐 이 뉴스 뭐 저는 뭐 유료 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김윤미 기자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최아리 기상캐스터 오셨는데 날씨 궁금한 거 많으실 거고요. 네. 네. 이준님이 재필 기자님 이만 일어나 주시라고. 빨리 최아리 기사 보고 지단이님 싶다. 네. 이제 나가주세요 하시네요. 아무튼 네. 네. 여기 알았습니다 아주. 네. 아리둥절님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이 당연하죠. 제가 무슨 뭐 아까 정준하 그 써셨다고 제가 뭐 마음을 한을 풀겠습니까? 네, 네. 오늘 저희 정준하 시간에 꼬치집 가셔서 한잔 하시고 알겠습니다. 보세요. 네. 아 참, 네,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진짜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뭡니까? 재미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 뺏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 요새 정준하 그분 말고 나는 자연이다 윤택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 근데 진짜 회사 앞에서 지난번에 맥주 먹고 있었는데 예, 예.
윤태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을 들었잖아요. 이인 줄 알고. 인사했구나. 인사했어요. 아는 사이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진도 찍었어요. 네. 어서 가세요. 아무튼 그만 나가. 그만 나가. 재밌다기보다는 네. 뭐 신기한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윤태 나는 차입니다. 네. 네. 예. 자, 전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의 기상캐스터 금요일 고정 코너 네. 날씨알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자주 오십시오. 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정말 추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날씨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가을철에 이제 그 자켓을 입고 방송을 했어요. 네, 일부- 오늘 옷이 약간 눈사람 같이 그래요? 네. 하얗고 네, 뭔가 같이 눈사람 만들래? 뭐 그런 느낌. 의도하신 거 아닙니까? 네,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네. 하루 사이 공기가 확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조금 따뜻하게 입고 방송을 하고 왔어요. 네. 근데 어제는 이제 또 황사에도 미세먼지까지 겹쳐가지고 아 답답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찬바람 덕에 맑은 공기를 되찾고 날씨 뭐 추운 것만 빼면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두 이 분은? 추위가 계속 가는 건 아니죠? 아, 이 주말 날씨가 어떻게 되는 아 거죠? 주말 날씨가 네. 네. 아 댓글을 보냐고. 네. 근데 이게 추위가 지금 완전히 확 겨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반짝 왔다 가는 추위여서요. 내일 아침이 가장 춥고요. 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2도인데 원래 찬바람이 불면 이게 네. 몸의 체온이 빼앗아 가잖아요. 그쵸. 네. 더 춥게 느껴져서 서울도 체감 온도,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좀 영하권까지 느껴질 정도로 아침에까지 절정을 보이다가 네. 이제 일요일 낮부터는 온한 이제 서풍 계열 바람이 불어들고 뭐 햇살도 내리 쬐면서 기온이 조금씩 오릅니다. 어. 네. 내일은 맑은 하늘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내일은 맑은 하늘, 맑은 공기 좋네요. 가능합니다. 네. 네. 안정환님이 백설공주 같대요. 지금 이게 찬 공기가 내려와서 먼지를 싹 청소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서 일단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또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좀 추워도 반가운 소식이긴 하네요. 네, 이번 주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거의 뿌였잖아요. 월요일에 맞아요. 이제 주 네. 초반부터 하늘이 무척 뿌였죠. 네. 다음 주 미세먼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설마 했지만 이게 추위도 추위지만 이제 좀 미세먼지 걱정이 좀 앞설 텐데 네네. 아 이번 추위가 물러가고요. 다음 주 초반에 그러니까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또 고농도 스모그 유입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엊그제만큼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농도가 확 좀 치솟아서 월요일에 서울 포함한 수도권하고 이제 충청도부터 먼지가 쌓이기 시작을 해서 네. 요게 화요일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 걸로 지금은 예보가 돼 있는데 그 자세한 강도나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네. 안정환님도 미세먼지보다 추운 게 낫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문지님은 너무 춥다고.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미세먼지가 자주 나타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네네. 이게 가을은 좀 전형적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상태냐면은 대기 흐름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 창문 없는 방에 우리가 딱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돼서 이게 꽉 막혀 있는 네, 공간에 꽉 우리가 막혀 있는 있는데 뭔가가 계속. 네 맞아요. 뭔가가 있던지 그러니까 대기 정체 국내에 또 쌓이는 먼지도 있는데 네네. 그러게 되면 먼지가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물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편서풍을 타고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면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찬 공기가 밀어내면 또 추워지면서 공기질이 괜찮아지고. 네. 네. 차라리 추운 게 낫겠네요. 크라이시스님이 코로나 네.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네. 차단은 알아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아니 이런 하시는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시야라도 탁 트인 게 낫지 않았나. 공기라도 깨끗한 게 그나마 위안이었는데 네. 네, 마스크를 쓰기는 해도요. 그 마스크 써도 사실 뭐 차단된다고 하지만 네. 미세먼지 워낙 심하면 또 그것도 크게 차단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죠. 나가는 게 사실 상책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뭐 이렇게 창문이라도 확 열고 좀 환기라도 시키고 네. 그럼 기분도 좀 좋고 네. 한 바퀴 이렇게 산책도 좀 맞아, 다니면 맞아요. 기분이 좋은데 이게 날도 춥고 뭐 마스크도 그렇고 이렇게 목도 칼칼하고 맞아요. 그런 게 참 날 추워지니까 미세먼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도 난방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전에 댓글에서 하얼빈에 계신 분이 난방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영향이 좀 큰 걸로 사실은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프리데스크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세요. 아 그래요? 아, 댓글
댓글로 보고 계시는 하얼빈도 남겨주셨고 오. 베트남에서도 누가 남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 해외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저 댓글로 좀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아니 모짤님은 겨울은 겨울다워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또 난방도 이제 시작이 되고 아무래도 코로나 좀 효과로 줄어들었던 이제 국내 배출량이 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 국내 발생량도 늘어나는 데다가 네,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올겨울도 미세먼지와 추위를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민숙님이 아까부터 계속 아리캐스터 오늘 상강입니다. 아, 상당히 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서리가 내리는 아. 네, 그래서 오늘 북춘천에는 서리가 내린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첫 얼음이 이제 공식적으로 아, 이제 던지기 얼음까지. 얼음까지. 예. 아 정말. 상황에 대해서 공공통역 최규명님이 일본 도쿄입니다 하셨습니다. 오, 유럽 대 영국. 우와. 아니 유럽 대구는 뭐예요? 근데 이거 인증도 못하고 저 여기서 막 박혜진님은 애틀란트에서 보고 계시대요. 오, 멜버른도 계시고. 필리핀도 있네요. 스웨덴. 효니님 스웨덴이시래요. 네. 괌에서 잘 보고 계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동인데요. 아니 근데 같은 아이디님이 계속 호주 브리즈번입니다. 괌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가고 싶은 나라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가고 싶네요. 네. 우와. 네. 예. 자, 요즘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네. 관악구 봉촌동입니다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 주말 동안 잠깐 맑은 공기 되찾다가 네. 그리고 다음 주 또 공기질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해상 활동을 가급적 좀 자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동해안. 지금 찬 공기가 지금 내려오고 계속 해상에 풀렁특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네. 그러니까 너울성 파고요. 너울성 파고. 예, 먼 바다보다 가까운- 갑자기 먼 바다에서는 잔잔해 보이다가도 이게 해안가에 다다르면 갑자기 커지면서 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너울성 파도. 주말에 바다 보러 네. 가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동해안에서는 같네요. 가급적 네. 네, 해안가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30초 전이라고 멘트 정리하라고 하시네요. 네, 아직도 네. 지금 다들 어디 계신지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목포까지 나오고. 아, 이렇게 저희 프리데스크 글로벌한 방송이었는지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